구독, 좋아요. 다음 과대망상 시진핑과 전기차 굴기의 몰락.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이라는 거짓말, 중국은 다 거짓말이다 하는 말씀 쭉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지금 오만하고 무식해서 중국을 망칠 거다 하는 얘기를 한다. 시진핑이 왜 무식하냐 하면은 대학을 제대로 못 나와서 그렇다.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중국의 문화대혁명하고 저때 이제 개딸 전형이 있을 때 이제 개딸 전형으로 대학교를 뒷문으로 들어가서 애가 무식하다 이제 하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무식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말에 토닫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해갖고 그래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기 사드 사태 이제 대처하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막 그런 차원으로 나온 거고요. 다음 이런 이제 초딩 수준의 이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시진핑이 이제 과대망상에 의해 갖고 이제 이 중국을 그 저기 멸망에 이르게 한 이제 과대망상 3종 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몽이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대국굴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만 친구. 세 번째가 전기차 국이라는 거죠. 이 중국몽에 대해서 좀 이거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역사결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크게 변할 때 한 번씩 역사결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가장 큰 행사인데 1차로 한 게 저기 그 모택동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45년에 예, 그때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의 신이다 하는 거. 그게 1차 역사결이고요. 예. 그다음에 2차 역사결의는 언제 있었냐면 덩샤오핑 시대 1981년도에 덩샤오핑 이제 저기 우리가 그동안 모택동을 신이라고 모셨는데 신은 아닌 것 같아. 예, 신은 아니니까 신 신격화는 이제 그만두고 다만 이제 그 공과 가를 따져보면은 07과사입니다. 07과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저 얘기가 저때 나와요. 81년도에. 81년도에. 그러니까 거의 약 40년에 한 번꼴로 했네요. 예. 그 저때 이후에 이제 이 그 마오쩌둥은 신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덩샤오핑도 신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 덩샤오핑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역사결이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3차 역사결의를 한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진짜 다 40년 꼴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올 때마다 교체가 됐고요. 그렇죠. 예. 저 얘기는 뭐냐면은 시진핑이 내가 옛날에 우리 저기 중국 공산당 중국을 건국한 이제 그다음 그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다음에 내가 같은 레벨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과대망상이라는 거죠. 예.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뭐랄까 얘가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설치게 되는데 이 덩샤오핑이 죽을 때 이제 이 후배들한테 20자 유훈이라는 걸 남기고 죽습니다. 20자 유훈. 예, 그러니까 네 글자씩 해서 총 5개니까 20자잖아요. 4, 5, 20해 갖고. 예. 냉정 관찰, 은주각보, 침착응부, 도강양의 유소작인데 이제 도강양이가 제일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까불지 마라. 특히 미국하고 싸우려 하지 마라.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계제가 안 된다. 100년 동안은 미국하고 붙으면 우리가 반드시 질 거니까 경솔히 싸우지 말고 100년은 미국 말 잘 듣고 그렇게 지내라 하는 게 이제 덩샤오핑이 남긴 20자 유훈의 이제 이 핵심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이 아까 저 20자 유훈 덩샤오핑의 저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제 미국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 갖고 제3차 역사기를 해서 시진핑이 내가 이제 덩샤오핑 못지않아 하고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이 중국몽, 그다음에 대국 굴기, 그다음에 이제 전랑 외교라는 거죠. 전랑 외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 특수부대 전랑 2라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한 히트친 블랙버스트 영화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이제 포스트가 전랑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위기에 닥쳤을 때 조국 중국에 있으니까 이제 구해줄 거다. 뭐 이런 좀 그러니까 국뽕 마케팅을 막 한 거예요, 우리 팀. 우리가 이제 문재인 그 막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KK 이랬었죠. 하고 문재인 보이고 해갖고 막 난리쳤었잖아요. 그 동일한 거, 그보다 더 훨씬 더 센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많이 좀 주입을 시켰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몰락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입니다. 1970년대부터 중국이 이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일자리 났던 애들이 지금 30, 40, 50 이렇게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이제 쇠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중부채라고. 삼중부채는 뭐냐면은 이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산 독재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중국 경제는 지금 암초에 이제 부딪혀 있다는 얘기. 뭐 고령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급증하는 삼중 부채에서 이게 이제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그 부채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240이에요. 이것도 많은 겁니다. 문재인 때 많이 늘어나고. 네. 예. 그래서 저거를 줄이려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갖고 예. 최근에 아마 좀 줄었던 것 같고. 부채가 한도 없이 사실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제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국 지위 때문에. 네. 근데 미국조차도 지금 GDP 대비해서 삼중 부채가 253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300%가 넘어간다. 아, 중국이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 중국의 경제 위기 이런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는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방송사 소속의 유튜브가 아니라 예. 개인 유튜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 중국 이 경제 상황, 외교에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만 이 내용을 다루고 뭐 방송사에서는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다 돈 먹고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특히 아까 저 그래프 보시면 2008년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괜찮았어요. 2008년까지. 예, 2008년까지는 했는데 2008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됐고 그 이후에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네. 시진핑이 개판처럼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이제 한 12년 시진핑 등극하는 그 무렵까지는 중국 경제가 이제 자체적인 성장 동력에 의해서 되게 고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수출 물건을 미국이 엄청나게 팔아갖고 이제 그래서 고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3년 무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값싼 노동력도 좀 비싸졌고, 네. 이제 그러면서 좀 한계에 부딪혔는데, 근데 이제 시진핑은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이제 그 신이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GDP를 계속해서 높이고 싶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에 기반한 GDP 성장을 이끌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버한 거네요, 한마디로. 오버한 겁니다. 예, 오버한 겁니다. 예, 오버해서 이제 G1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G2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G2라는 단어가 예. 그 표현이 외신들은 별로 안 쓴다고. 중국하고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중국 영향권 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라서 G2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니 어디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삐까삐까 친다고 G2는 G2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요. 예. 보통 이제 G7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G7이라 하죠. G2는 얘기도 안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얘기라니까요. 마치 중국이 미국하고 동급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 야 우리 저기 미국 편 말고 중국 편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2인자랑 손잡는 겁니까? 괜찮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그 부채 주도의 기업 성장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이제 왼쪽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 GDP 대비해서 수출 비중인데 이제 쫙 높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에서 팍 떨어졌죠. 그다음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로 막 경제가 성장했었는데 이제 수출로 경제가 성장하는 게 한계에 도달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GDP가 이제 상승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경제를 좀 이제 내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운용을 해야 사실 맞는 건데, 시진핑은 내가 이제 이 경제 성장률 5% 7%를 막 유지해 갖고 2030년 무렵에는 미국을 꺾고 중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학 대국으로 만들 거야라고 큰 소리 뻥뻥 쳐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DP를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는 방법을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제 그 푸른색 가는 실선, 기업이 부채를 막 일으켜 갖고 땅 사고 설비 투자하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이제 GDP를 인위적으로 올린 거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로 부동산법. 막 집 지어 갖고 유령 도시가 뭐 한 13억 뭐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속철도 투자도 그렇게 했어요. 저것도 시진핑 미친 게, 야 고속철도 좀 깔아봐, GDP 성장하게 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해도 좀 적당하게 깔아야 되는데, 예. 지금 중국의 고속철도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냐면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많이 깔려 있어요. 한 바퀴 돌 만큼.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와. 진짜로. 그러니까 고속철도 깔아놨는데 타는 사람이 없어. 고속도로 한번 고속철도 한번 타면 10만 원인데
중국의 9억 인구가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청년들이 실제로 예. 본인들 월급을 그 인증하는 인증 그 영상을 올린 게 유행이 돼가지고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제 또래들이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예. 뭐 알바가 아닙니다. 정규직인데. 예. 그러니까 아니 40만 원 받는 사람은 10만 원 내고 고속열차 어떻게 타? 일단 임금이 그렇게 낮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예. 그거를 이제서야 중국 청년들이 약간 좀 정신을 이제서야 차리고 있다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예. 그게 이제 세뇌시키니까. 예. 이제 딴 생각하면은 잡아가 놓고 이러니까. 예. 강력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대1로입니다. 1대1로 해서 막 아시아 뭐 아프리카에다가 막 이제 막 지원해주고 항구 짓고 막 하는데 차관 주고 했잖아요. 그 차관은 지금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그 저기 정부에서 이제 그 뭐야 이제 외환 보유고 이런 거 막 발표가 있는데 예. 지금 사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가라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짓이다. 거짓이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외환 보유고로 한 뭐 3천억 달러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한 1천억 달러밖에 없을 걸 이른다는 겁니다. 저 1대1로 해서 다 깨먹어갖고. 예. 다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과잉 투자 중국의 과잉 투자가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자동차 굴기라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들어 갖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4천만 대를 만들 수 있나? 그런 4천만 대 만들어 갖고 1년 2천만 대 팔고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를 차려 갖고 자동차 회사를 차리는 게 사실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리는 게 아니고 자동차 만든다고 회사를 차리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예. 보조금 따먹으려고 보조금 따먹으려고 만들고 그 다음에 차를 생산을 하면은 그에 따른 또 보조금을 주니까 차를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차를 제대로 만들 리가 없잖아요. 겉에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고 안에 보면은 막 이제 이 철이 부식돼 있고 막 녹슬어 있고 막 건들면은 뭐 이 철판 두께가 그 마치 이제 저기 습자지 같고 이런 걸로 막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중국의 그 자동차 산들이 있다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팔리고 보조금 따먹기 해 갖고 이제 대충 만들어 갖고 묻어두는 예. 그 자동차 무덤들이 막 중국 천지에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아니 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더운 게 예. 환경이 나빠져서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해 들어갖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고 나서 중국 경제가 그냥 몰락했어요. 공장이 안 돌았거든요. 공장 안 돌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올해 초에 지금 미세먼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미세먼지 깨끗해졌잖아요. 중국 공장이 수도파니까. 예. 아니 맨날 매년 봄만 되면 4월 되면은 좀 미세먼지 어떠냐.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번 4, 5월에는 그런 소식이 별로. 트럼프 때문에요. 트럼프 관세 폭탄 맞아서 그런 거라니까. 중국 공장이 멈추면 멈추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래 멈추길 바랍니다. 그렇다. 예. 다음. 잠깐만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현상이 있어요? 저기에 이제 대출을 해줘 갖고 보조금 주고 한 게 대출해 주는 게 다 은행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이 돈을 못 돌려줘요. 위에 거는 이제 최근 건 아니고 2년 전에 이제 2022년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당시 때 네.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은행이 이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갖고 그때 막 예금 돌려줘 해갖고 막 거기 시위하는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등장해갖고 시위하는 사람들 막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요? 어떤 남성들이죠? 저 사람들? 공안들이에요. 공안들. 공안들하고 이제 섞여 있는. 공안들이 옷을 갈아입고 공안들이 사복 입고. 무섭네요. 그런 거. 아니 예금 돌려달라고 하는데 왜 때려잡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때려잡아. 은행이 돈이 없어 지금. 그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다시? 요 밑에 거 보시면 뭐냐면은 은행에서 대기하던 노인이 사망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아버님이시네. 아버님 본인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이제 이 뭐랄까 건수만 있으면 건수를 잡아갖고 돈을 안 주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 이제, 하나만 잡아. 명분만 잡아. 그러니까 노인분이 되게 오늘 하시는 분인데 이제 병원 입원해 계신데 이제 당장 입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 저 입원해 있는 그 노인분이 안 오시면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막무가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앰뷸런스 실어 갖고 은행에 이제 돈 받아가려고 본인 확인한다고 가셨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야, 지금 중국 지방 정부가 실제로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5월 예, 예. 2022년 5월 달입니다. 2달도 안 됐어요, 이거. 예,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경제가 이 정도로 예. 처참하다. 예, 예. 은행을 돈을 못 준다니까 지금 진짜로. 예금마저 못 줄 정도면은 예금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엉망진창. 그러니까 시진핑이 실각되는 거예요. 경제가 개판이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이런 식으로 경제가 계속 가다가는 야 이제 밀란 일어나고 뭐 우리 저 공산당들 본인들 다 쫓겨나게 생겼다. 다 쫓겨나겠다. 저 문제 많은 시진핑부터 쫓아내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혁명처럼 그렇죠. 기득권들이 다 예, 몰살되는.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당에서 내부 정화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도 아니죠. 그냥 그렇죠. 이 상황 타개를 위해서. 예, 그렇죠. 예.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 경제 나빠지는 막타를 때려준 게 트럼프죠. 반세로. 그게 진짜 치명타긴 했나 보네요. 예. 다 치밀하게 생각하고 때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은 뭐 중국이 이길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얻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하는 것도 예,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슈카가 이제 시진핑 라이즈라고 이제 3부작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시진핑이와 이제 중국 그 인민들이 똘똘 뭉쳐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대장정이라고 있습니다. 대장정은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예. 국민당 그 장제스한테 쫓겨갖고 이제 12,000km를 걸어서 도망갔다는 이제 그때의 중국 인민들이 똘똘 뭉쳤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와 중국 인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3년 동안 풀을 뜯어먹더라도 트럼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실제로 진지하게 그때는 다 했었어요. 여의도 전체적으로 증권방송, 3프로TV 이런 데서 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못 굶는다니까. 3일을 못 굶어요. 3일 굶으면 다 죽어. 무슨 3년이야. 지금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얘기 났던 게 이제 중국 인민들은 3년간 풀뿌리를 이제 뜯어 먹어도 시진핑 아래에 또 뭉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재명 영도 아래 이제 3년 동안 산나물 뜯어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예. 근데 그 HPP48님이 남의 나라 이름에도 남의 나라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채팅을 남겨주시긴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한국하고 뭐 중국하고 뭐 거기서 거기죠.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도 중국 되는 거죠. 뭐. 그렇다. 네. 예, 그 이제 비아디 관련해 갖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슈카나 모카나 3프로나 이제 그다음에 친중 외국 언론들 어떤 얘기를 하냐? 비아디가 망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망이 그냥 둘 것 같으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망하진 않나요?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망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어... 중국은 지방 정부 파산 제도가 없고요. 예. 파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해요. 당연히 기업도 파산할 수는 없어요. 파산하기 전에 공산당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공산당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제 그 사망 선고도 예.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야 예. 공식적으로 죽음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예, 묻을 수 있는데 사망 선고를 안 해주는 거네요. 예, 기업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예. 사망 선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냥 썩는 거죠. 냄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망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비가 될 뿐이라는 게 중요하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비 경제인 거죠. 예. 저게 이제 일본이 90년대에 겪었던 일이고요. 잃어버린 30년 시대 때 좀비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고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 IMF의 좀비 기업들을 싹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요. 중국이 저렇게 좀비 기업들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그거는 계속해서 중국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망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 갖고 비아디 망해라, 비아디 망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망하지 않길 바란다고 해도 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요? 아니 망한 건 아닌데 이제 좀비가 됐죠. 파산은 아닌데 좀비. 예, 그 그런 남곡일동님이 예. 중국 내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내란 가능성은 근데 아무래도 공안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내란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군대를 장유시아가 이미 다 장악했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에서 최고의 저주는 너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중국인으로 태어날 거다. 환생을 해도 예. 중국에서 환생이란 개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소중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환생을 해도 또 중국인으로 인으로 태어난다. 이러면 그게 저주다. 예, 개빡친다. 뭐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이렇다는 거죠. 어. 이런데 뭐 중국이 뭐 어쩌고 지원 이런 얘기 하니까 한 심한 소리죠. 예, 다음 가시면 일본이 IMF 때 한국을 배워라라고 이제 니케이 간판 칼럼니스트의 쓴소리에서 이게 2020년 22년 기사입니다. 2022년 기사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IMF 위기 왔을 때 한국은 망할 기업들 싹 다 망하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산업들을 일으켜 갖고 그 이후에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줄여. 그 다음에 이제 K-팝 같은, 이제 K-무비 같은, 이제 K-컬처 산업들이 이제 이 활발하게 이제 번성하면서 이 우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온정주의 때문에 회사가 망했는데도 그 망한 거를 파산 처분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이제 쭉 갖고 가다 보니까 그 무수한 좀비 기업 때문에 지금 우리 일본이 뒤처진 거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조정을 해야 된다. 이분은 되게 객관적으로 잘 봤네요. 예. 30년 지나서 사실 저기 92년에 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예, 다 그래,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딥니까? 지금이라도 하고 지금 일본이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쵸. 제가 일본에 재작년에 여행 갔을 때 오사카를 갔을 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일본이 달라졌나요? 제가 제일 많은 사람 느끼거든요. 확실히 근데 도쿄를 가는 것보다 오사카를 가야 이 변화를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도쿄는 워낙 수도 중에 수도니까. 도쿄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으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오사카 가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예. 한국 문물에 대해 갖고 K컬처에 대해서 옛날에 그때 저기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막 이렇게 맞아 있었어요. 예, 그 혐한을 왜 하냐면 자기네 지위를 한국한테 뺏길까봐 본인들이 앞서가던 분야에 대해서 뺏길까봐. 그런 이제 위기감 때문에 혐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일본을 가면 그 혐한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없어요. 오히려 K-팝 열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면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야 우리가 옛날에 여기 한국이 우리 식민지였는데 지금 한국이 우리랑 삐까삐까쳐 어떤 부분은 한국이 우리보다 나아 우리도 분발하자 이렇게 된다고 사회 분위기가. 중국보다 훨씬 낫네요. 중국은 뭐 한복도 우리 거, 김치도 우리 거, 삼겹살도 우리 거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따구로 하면 발전. 그따구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일본은 그래서 지금 경제가 활기가 돌고 과거 같지 않아요. 예. 그렇고요.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일본 30년 좀비 경제 결말에서 1990년만 해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1인당 GDP가 4배가 높았습니다. 저게 30년 동안 격차가 이제 일본은 보시듯이 정체돼 있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21년만 해도 닿을 듯 말 듯인데 저게 역전된 해가 2024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내신 업적입니다. 그 일본 30년 좀비 경제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은 그러면 이번에 지금부터 이 좀비 30년. 경제가 30년? 예, 앞으로 30년. 더 길게 되진 않을 거고. 길게 될 수도 있고. 길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지도자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는가에 달려. 중국 큰일 났네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을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빨리 내려가야 된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데 결국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한 6,000불에서 10,000불대에서 이거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들이 6,000불에서 10,000불까지는 잘 갔는데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들이 확률이 90%가 됐다는 거고요. 90%. 뛰어넘은 나라는 10%밖에 없는데 그 10% 뛰어넘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 딱 10,000불 때 있었던 일이 아까 다시 보시면 이 10,000불 때 있었던 일이 저기 바로 IMF라는 겁니다. IMF가 왔고 그걸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000불까지 지금 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동일하게 지금 중국은 저 10,000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는 13,000불입니다. 지금 13,000불에서 우리 98년 IMF 같은 위기가 닥친 거고 네, 그러면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쵸? 더 심각하게 구조조정하고 이제 다시 이제 경제를 재편해야 될 상황인데 시진핑이라는 이제 미치광이가 지금 아직도 뭐 G1, G2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이거 안 됐다 얘 축출하고 우리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돼서요. 마무리해야 돼서 예.
됐고, 예.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전달한 거죠. MBC 뉴스에서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에 중국 전기차 고전 이런다는 거죠. 국산 전기차 고전. 근데 예, 실제로 예. 국산 전기차가 고전하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돈 먹었으니까 그렇죠. 저거는 국산 전기차 지금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쓴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 저게 비아디 문제 많다. 비아디 저기 파산설 막 나오고 하는 그 와중에 MBC에서 저걸 보도해갖고 보도한 거를 또 이제 친절하게 쇼츠를 만들어갖고 저 지금 이제 좀 배 나오신 분 있잖아요. 저분이 비아디 딜러거든요, 한국. 예, 우리 비아디 잘 나갑니다. 우리 비아디 짱짱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비아디가 6월달에 몇 대를 팔았냐? 214대를 팔았다. 200대면은 아니 200대도 저렇게 예. 그래프가 매겨져요? 예, 6등입니다. 이제 이 중국 외국 여기 한번 보시면 6월달 외국 수입 전기차 순위 6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1위가 이제 잘 아시는 그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테슬라 몇 예. 배입니까? 테슬라 거의 한 3,280. 15배 되네요. 예, 10분의 BYD에 15분 1밖에 안 된다. 예. 한심하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 독재자가 내부 불만 돌파구로 전쟁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가 자꾸 위기에 몰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게 뭐냐 하면은 대만 침공이에요. 아, 그래서 중국 대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예. 저 대만 침공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군인들한테 이제 예. 지시를 했고요. 그게 언제 지시했냐면은 2022년에 지시했습니다. 2022년에 그러면서 이제 로켓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로켓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데요. 미사일 네. 부대. 예.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2022년 10월 22일 날 기사인데, 저게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친중 매국 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된 겁니다. 중국 로켓군 위치, 그 다음에 중국 로켓군의 이제 거기에 그 부대가 이제 어떤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 미사일은 분량이 몇 개고, 그 미사일에 이제 실제로 그 로켓 연료 대신에 물을 대신 채워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켓을 운영하는 이제 그 담당자, 과장, 대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소장, 준장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다, 휴대번호 다. 미국이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어디 초등학교 다니고, 그것까지 알아요? 예. 그 유치원 어디 다니고, 와, 거기까지 무섭네요. 다 나왔어요. 그게 255페이지짜리. 저거 나오고 나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 이스라엘 정보력도 예, 이란 예. 핵심 인사들만 예. 콕콕 집어했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는 정보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 다 공개해놓고 이제 그 저기 담당 소위의 이름, 그 다음에 담당 소위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담당 소위 딸내미가 다니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는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어. 그게 더 무서운데. 정말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죠. 저게. 소름 돋겠는데. 예. 와. 저거는 내부에 이게 자료를 통째로 넘겨준 게 아니면 진짜 누가 넘겨준 거 아닌 이상 예. 저걸 어떻게 다 알아요? 예. 그러면서 시진핑이 완전 빡친 거예요. 그래갖고 저 관련된 거 지금 중국 군대에 만연한 부정부패 다 이제 처단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진핑의 신복들, 이제 그 허웨이둥이나 장유샤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 요 얘기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저게 이제 빅보스 TV에 시진핑 무력화 작전의 배우라고 있는데 저게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저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군부 숙청이 오히려 맞아요. 시진핑의 약점이 김준 됐다. 박사. 김준 박사가 중국 이 상황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원래 3%에 많이 출연하셨는데 최근에 왜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중국 얘기를 하시고 나서부터 3% 출연이 아니, 김준 박사가 뭐 가짜 뉴스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예. 중국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3%는 더 이상 출연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스토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요거 간략하게. 네. 2022년에 군사위 그 부주석, 군사위 부주석이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합동참모총장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국군의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군대를 통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군대의 1인자는 합동참모총장이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군사위 주석이 저기 시진핑 있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 군대를 통솔하는 이제 총책임자는 부주석입니다. 그게 이제 서열 2에 해당되는 사람이 네. 원래 쉬치량이라고 있었고요. 그 쉬치량이 이제
처음에 시진핑 정권 잡을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군대 이제 장악하게 하는데 도움 역할이 컸던 사람인데 그 시치량 자리를 장유샤로 바꿉니다. 저때 이제 바꾼 이유가 시치량이 이제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워낙 이제 못 배워갖고 사람을 좀 못 믿어요. 그래서 너 너무 오래 해갖고 나 좀 불안해. 너 내려가 하고 이제 장유샤를 장유샤는 원래 이제 불알 친구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친구니까라고 이제 맡겼고 22년 그때 12월 달에 저게 발칵 뒤집혀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다 까발리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그 22년에 시진핑이 대만 침공 계획을 지시를 하면서 로켓군이라는 별도 부대를 만들고 막 군제 개편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2년 12월에 너네가 로켓군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너네 기밀을 조사해서 사사시 밝혀주지 하고 미국이 선수를 치니까 그렇죠. 예. 시 주석이 중국군의 부패를 대대적으로 척결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군대 인사들을 다 숙청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군대 내에서 부패 안 한 놈이 없어. 다 엮여 있어. 뇌물을 안 먹은 놈이 없어. 다 먹었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장유샤가 야 이거 나까지 오겠구나. 그래서 예. 그 동네 찐친이었던 예, 장유샤가 맞아. 시진핑을 그냥 뒤통수로 친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작전의 배우 저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김새를 챈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사실은 선수를 친 거예요. 그 군사위 부주석 옛날에 군사위 부주석 하던 시치량, 예, 마효와. 시치량, 마요와 허웨이두한테 이번에 얼굴 안 나온다는 이제 그 사람들 3명을 시켜갖고 너네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장유샤를 제압해라. 라고 시진핑이 지시를 내리는 게 24년 12월이고요. 작년 말. 예, 저때 실패해요. 실패하고. 장유샤한테. 그래서 시치량은 최근에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처리가 됐고.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발표가 됐고. 예. 암살당. 내막은 모르지만. 내막 모르겠면 좀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요와 호웨이 등 아시듯이 이제 다 뭐 감옥 가고 뭐 시체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무력이 실제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저항이었네요. 저 12월 달에 했던 게 시진핑의 최후의 저항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때에 장유샤가 군사 반란을 진압을 하고 시 주석 측근들을 숙청하기 시작. 팔다리를 다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군대는 지금 완벽하게 장악이 끝난 상태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군대만 내가 장악해서는 좀 불안해. 그럼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중국의 공안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안전부까지 지금 장유샤의 군대가 다 장악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실권 없어요 지금. 그냥 위치만 허수아비네요. 허수아비. 예. 근데 허수아비. 이제 중국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멘츠. 예, 중국 공산당의 멘츠 때문에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저렇게 하면은 이제 중국 시 주석이 해서 중국몽 해갖고 지원해서 이제 미국을 때려잡고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 되자 해서 이제 정신없는 그 홍위병이 지금 소분홍이 됐거든요. 그 소분홍 애들이 실제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박수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야? 미국이 우리 형님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멘츠가 무너지니까. 예, 멘츠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내부로부터 붕괴될까 두려워갖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권력이 없는 거는 명백하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스무드하게 중국 인민들이 이제 좀 속이면서 이제 이 권력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냐 하는 것만 지금 남은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됐고. 그다음에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예, 네. 그 리커창이 23년 10월 28일 날 이제 그 리커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하고 사실 내려와야 되는데 시진핑이 욕심 부려 갖고 지금 이제 5년 더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년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은 1인자가 국가주석, 2인자가 국무원 총리입니다. 국무원 총리가 원래 이제 경제를 주로 담당하고요. 네. 그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 이 합을 맞춰왔던 사람이 리커창인데 이 리커창이 공청단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리커창이 이제 그 10년 하고 내려올 때 시진핑이 이제 워낙 경제를 개판을 치니까 그때에 좀 이제 좀 똑바로 해라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게 이제 시진핑의 좀 이제 뭐랄까 신기를 건드려 갖고 시진핑이 리커창을 암살합니다. 예, 저때도 당연히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 아까 이제 그 저기 군사 저기 군대 여기 쉬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깅하다가 심장마비. 예.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22년에 있었던 저 일이 지금 저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리송이라는 사람이 소위 리커창 암살 관련 폭로 문건이라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지시해서 내가 리커창을 암살했다 하는 문건을 지금 발표를 해갖고 그게 지금 중국 내에서 돌아다녀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오른쪽에 보면 예 시치량 급사. 예 사인 안 밝혀져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다음 예 요렇게 지금 왕량 후추나 장유샤. 왕량 후추나가 공청단 쪽이고 예. 장유샤가 군대는 확실하게 장유샤가 장악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은 나는 원래 부패하는 것만 관심 있고 전쟁도 관심 없고 그냥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먼저 친 것밖에 없고 정치는 난 잘 몰라 하니까 이제 공청당 쪽에 맡긴 거고요. 공청당이 지금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뒤에 준비되어 있나? 예. 여기는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인민일보에 그 리커창 이제 동지 탄생 70주년 기념 사설이 실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진핑이 리커창을 암살했는데 그 리커창 암살당한 리커창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그런 기사가 인민일보에 실린다는 거는 인민일보가 이미 공천당파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냥 모든 게 다 시진핑의 손을 떠났다고 해석이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에.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꼭 그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얘기가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박 작가님을 사칭하는 리딩방이 좀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저기 저는 리딩방 같은 거 읽지 않으니까요. 이제 예. 리딩방 안 합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지금 34,714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펜앤마이크 관계자분한테 직원분한테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궁금해서 혹시 작가님이 박순혁 작가님이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예. 그런 방에 이제 뭐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내용 없다. 안 합니다. 예, 리딩방 하시는 거 없습니다. 예, 그 네. 유튜브에 이제 요새 그 딥페이크 활용해가지고 재구해갖고 목소리 대충 합성해가지고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가짜고 사기니까요. 절대 네. 사칭을 주의해 달라는 예, 말씀입니다. 예, 네, 예. 사칭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저희 박승혁 작가의 개몽 대수단은 오늘만 수요일 날 진행을 했고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한 번만 진행할게요. 네. 자,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제약 콜라보 광고 그 중에서도 혈당 유산균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제품입니다. 하루 한 캡슐로 혈당 관리, 장 건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광동 혈당 유산균 제품인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 시 정말 저렴한 한 박스 1개월 분량 1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매하실 때도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상담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